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21 방송. CNN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뉴스 네트워크 21 CNN21 방송입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움츠러들고 코로나19로 정말 다 울상인데요. 그래도 즐거운 성탄 연말 연시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사 이슈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단 정치권의 뉴스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또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시죠. 전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는데요. 기소된 15개의 혐의 중 11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을 됐습니다. 전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사람보기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을 자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좀 착잡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판단을, 이 판단으로는 우리가 사실 하지 못하고 윤추 갈등으로만 계속 하다가 이제 산이 좀 이렇게 다른 포커스로 넘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확인서가 허위다. 또 정 교수는 자기소개와 표창장을 또 의학전문대 학원 등에 제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죄가 있다. 입시 비리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유죄라고 보십니까? 이제 예. 1심에서는 일단 유죄. 1심에서는 예, 1심에서 유죄. 잘 아는 것처럼 재판이라고 하는 3심까지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3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 당사자도 마찬가지고요. 항소를 당연히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는 구형이 7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 줄어든 선고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계속해서 이제 뭐 상대가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건이 오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바로 1년이 좀 지났지요. 1년이 지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기폭제가 됐죠. 적어도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이라든가 묘한 시기에 이 사건을 검찰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 시기가 그렇죠. 예, 어떤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죠 지금. 예, 어떤 사건을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든 간에 모든 어떤 의구심을 가져올 만한 시기에 이런 사건을 터뜨렸다고 하는 그런 부분. 터뜨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터뜨렸습니까? 일부러?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같으면 지금 이러한 정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터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든 간에 1심 재판부에서 이런 선고를 내렸는데 과연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과하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입시비리 부정 정도 그런 거 외에는 잘 몰라요. 뭐 사모펀드 문제니 뭐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입시비리는 확실히 이제 이해는 가는 거죠. 뭐 산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위조된 공문을 행사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뭐 방해나 뭐 입시.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국민은 커다랗게 입시 부정 이것만 머리에 이제 뇌리에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3년이나 때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가지 죄목이었는데 검사가 기소한 것은 근데 거기는 몇 가지가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왕설래되는 이런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이와 함께 이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이제 1심 재판부를 또 다른 방면에서 재판부를 사법부를 탄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현재 6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측의 지금 양진영이라고 하는 것, 진영 간의 갈등으로 사실 증폭됐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런 그 일련의 사태 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조국 장관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헤드라인 뉴스까지 어떻든 간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뭐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부정비리가 나타나면 발본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오비락격으로 그런 것들이 마주 이해가 충돌되다 보니까 결국 정경심 사건도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화두를 내걸었던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 정의. 근데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식상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해도 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더 뉴스에 관심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 정의에 대한 가치에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발본색원하려고 하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은 객체가 이제 검찰이 되고 주체로서 이제 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명사로 나선 거에 대한 뭐 상당히 완화된 또 그런 그 갈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뭐 6만 명이 그 판사 탄핵을 했는데 물론 뭐 탄핵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판사나 검사는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탄핵이 아니면 뭐 자기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헌법 정신인데 중요한 것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선고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경심 혹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자들이죠.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뭐 청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리적으로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판사의 경우는 검사 구형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임정혁 판사가 혼자 답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3인 재판부가 공시가 다 됐어요. 같이 이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얘기를 판결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탄핵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1심 재판부에 지금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외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평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네, 논평을 안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것이 네. 뭐 정치적인 A입니까 그 정도는?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든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일희일비를 해버리면 정치권에서 결국은 법원에 대한 권력 분립에 대한 그렇죠. 이런 위험하죠. 시침에 위험하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 자제는 옳은 자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연하죠. 상권분립이니까. 그렇죠.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네. 뛰어넘어서 잘했니 못했니라고 하는 것은 좀 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의외로 점잖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정치권이 오히려 좀 박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요? 네. 뭐 박수라고보다는 네.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선권 분립 내지는 권력 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A죠. A다. 예. 기본적인 A를 잘 지키고 있다. 자, 뭐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매를 맞았다. 또 이렇게 언론에서 쓰는 표현들입니다. 강한 매를 맞았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이제 1심 판결 결과 어떻게 본다면 가족으로서 개인적으로서는 상당히 큰 쇼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족으로서는 뭐가 다 무너지는 듯한데요. 그래서 참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다. 뭐 운명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다들 예측한 바입니다. 여론의 항배는 이번 지금 이 사건과 아울러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 정도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항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전에 그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한 것으로 1심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뭐 어떻든 1심 형량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또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떻든 간에 적어도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1년에 한 2년 가까이 이 법무부와 검찰의 이 갈등 관계가 결국은 온 국민들을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거든요. 법무부와의 검찰의 갈등으로 보십니까요? 바로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사실상 민정수석 때부터 적어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화두를 가지고 적어도 그 법무장관에 임명됐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직의 총수로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갈등 관계가 온 국민들을 이렇게 뭐 진영 논리로 갈라치게 해버리고 또 그런 여파가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로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근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 뭐 전국을 들썩들썩 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국이 정치권 뭐 여야 뭐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국민들 대다수가 찬반에 의해서 뭐 동서 갈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의 증폭을 이렇게 낳고 있었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로 인해서 조금 이제 차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실 이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국민들이 특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양분돼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재판은 3심제 원리에 의해서
최종 시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는 예.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1심 판결만 가지고 보면 형량이 많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음 항소심, 상고심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일로 가지고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좀 차분하게 경제 문제라든가 코로나 전국이라든가 이런 게 대응해 나가는, 적어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이런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앞으로 이 사건이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 드렸죠? 그걸 꼭 예상 질문에 없었지만 그걸 좀 듣고 싶었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거나 내가 함몰되거나 이런 자세는 우리 스스로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물론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정체성이나 방향은 다르지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정치권의 하단 뉴스 우리 정경심 교수의 바로 법원 1심 판결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꼭 우리가 이런 자세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도움받고 그리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범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면요. 자, 법원은 3심 재판주의라고 합니다. 법원의 최종 3심의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한다거나 우리 생업에 또 각자 일에 맡은 바 잘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